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회, 만인에 대한 증오가 만연한 사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동정과 증오의 대상과 마주칩니다.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개인을 포섭하고 배제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관료제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그 안에서 무기력해지는 인간 존재를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작의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작품 소개를 하자면, 카프카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소설 집필을 계속했고, 글을 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죽기 2년 전인 1922년 폐병이 악화된 카프카는 마침내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 생활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성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카프카는 학창 시절의 친구인 프로트에게 자신이 죽은 후 남은 원고를 파괴해달라고 부탁하지만은, 프로트는 카프카가 죽은 후에 카프카 전집의 편집자가 되어 미출간 원고들을 출판에 착수합니다. 성 역시 미완성으로 남아서 카프카의 사후에 프로트가 출간한 작품인데, 현대 관료제의 모순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작품들을 썼으며, 욕망과 권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장편 소설인 이 성은 카프카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20세기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자, 그러면 성의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누더기 차림의 배낭을 하나 메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의 한 남자인 K는 성의 측량사로 초빙되어서 밤늦게 눈 덮인 마을에 도착합니다. 성은 안개와 어둠에 둘러싸여 잘 보이지 않습니다. K는 마을처럼 보이는 성을 향해 걸어가지만 가깝게 보이던 성에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길은 마을에서 성으로 통해 있는 것 같은데, 걸어가면 갈수록 이 성은 자꾸 멀어집니다. K는 눈 속에서 헤매다가 두 조수인 예레미야스와 아르투스를 만나게 됩니다. K의 조수인 이 예레미야스와 아르투스는 성의 관료 갈라트에 의해서 임명된 후로 충실히 그 조수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은 권력의 중심이며, 성 아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의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성의 대리인인 클람의 권력에 매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에서도 맹목적인 복종의 태도가 보입니다. K는 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클람과 투정을 벌입니다. K는 마을 사람들을 클람을 면담하기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만, 마을에 도착한 다음 날 벌써 K는 마을 농부들의 모습에서 무기력과 고통의 기색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의 관리인 소르티니가 등장하는데, 그는 공허하고 추하고 불공정하고 무자비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권력에 저항하는 인간을 멸시하고 배척시키고 고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후에 성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모든 방법을 K는 동원해보지만은 결국 K는 성으로 통하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K가 성으로 들어가려 하면 할수록 성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소설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줄거리만으로는 무슨 스토리가 없죠.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카프카 문학은 어느 한 가지 사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스 브로트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까미나 사르트르 실존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쇼펜하우에르 철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어려운 문학적인 철학적인 해석은 생략하고 이 작품의 그 일반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성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외면의 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 즉 성안의 성, 이 두 가지의 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외면의 성이 있습니다. 인간 의지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담겨진 성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입은 그 자켓이 있는데 이 자켓을 벗어 제치면은 그들이 안에 입은 티셔츠에 마키아벨리의 얼굴이 막 박혀 있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마키아벨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척 하면서도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바로 하버드생이다 하고 혹평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류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자, 쉽게 말해서 그 대학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곳곳에 성들이 많습니다. 영국 왕 및 왕족과 귀족들이 살던 성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복궁이나 창경궁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이 많이 있죠. 일반 백성들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던 곳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 권력과 모든 것이 그 속에 집중되었던 곳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현대의 또 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가요? 예, 다 왔는가 하면 또 다른 길이 나오고 또 이제 도착했는가 싶으면 전혀 다른 성과 이 소설 속처럼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당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자, 소설 속 주인공 K처럼 결국 성 안에 도달하기는커녕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성을 두고 빙빙 돌기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성은 각자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한 사람,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사람, 목표에 도전하였다가 좌절하는 사람, 끊임없이 목표를 바로 앞두고 빙빙 돌기만 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인생들이 있죠. 세상에 태어나서 실패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캐슬, 즉 그 성이라는 연속극이 그 최고 시청률을 올린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성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성공과 번창 혹은 부유를 향한 열망과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있어 보이는 성공의 성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성에 가까이 간 것 같은 사람 혹은 성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일생 부러워하면서 살다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수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다시 좌절을 겪게 될 때 사회의 부조리를 운운하면서 운명론자로 떨어져서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외적으로 나타난 성입니다. 그럼 내적인 성이 있죠.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성, 즉 성 안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두 가지 주장이 갈립니다. 첫째는 유신론자, 둘째는 무신론자 간에 서로 이 성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그 좁은 길로 접어들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성이 있습니다. 즉 영혼의 축복과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성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카프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이 바로 이런 성입니다. 분명히 성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활짝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 성문은 좁은 길을 통해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서 아예 그쪽 길로 접어들 생각조차 않고 꿈조차 꾸지 않고 아주 평평한 대로처럼 넓은 길로만 가려고 머리 싸매고 몰려들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문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아예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절대자라든가 이데아, 신을 상징하는 성 같은 것은 원래 있지도 않다고 외칩니다.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형이상학 그 자체,
즉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하면 있지도 않은 의식 자체, 오직 의식의 표상인 현상으로만 느끼고 보여지는 것이 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 없는 실존주의자들은 구태여 이미 시작부터 불가능한 성으로 입문, 그 자체를 깨닫고 그러한 운명의 자각을 갖고 생과 맞서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카프카는 이 두 가지 명제만 던져놓고 작품을 미완성으로 둔 채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독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성은 실존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성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예 그 길이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벌거숭이가 되어 신 앞에 나서는 실존으로 서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성으로 가는 좁은 길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길에서 본인이 일생을 헤매왔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보기에 그럴듯하고 고속도로처럼 뚫려있는 대로로만 향해 있었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걸어왔던 그 길에서 그것이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돌아서서 진정한 성문의 입성으로 가게 하는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그 시대의 그 성이었죠.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갈 수 없었으나 오직 믿음과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찼던, 즉 좁은 길로의 행진과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작품 속에 그렇게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절체절명의 임무처럼 주어진 성으로 행보를 진행하는 것은 K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성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길을 아예 포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대다수 그 마을 사람들은 성이 거기 있고 성의 대리인인 클람의 영향력 아래 뭔지도 모르면서 복종만 하고 살아가면서도 왜 복종해야 되는지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의식을 갖고 사는 K 정도나 되어야 성의 존재 및 그것의 정체나 진위를 따지면서 그 성으로 행보를 진척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성은 역사상 언제나 존재해왔고 그 성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역사적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이 땅 어디인가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의 행보를 찾는 수없는 무리가 또다시 존재할 것입니다. 생이 주는 불합리와 부조리의 그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혀 깨지고 찢긴 채 지금도 성을 향한 K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근 100년을 민주화 공산주의 사상으로 서로 갈라진 성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세계 또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라는 이 성을 지키려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3천만 명 이상은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소련이라는 성이 해체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성의 갇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성에 100년이나 감금된 모든 자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산인이 민주인이 하질 않고 국제관계에서 오직 이익이 있으면 어느 쪽도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성이 탄생되었는데 그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익관계를 상징하는 경제의 성으로 트럼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전 세계는 이 성을 오르려고 전력 투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분명히 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가 설정해 놓은 미완의 성에 언젠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상 명작의 순례 마치겠습니다.